오늘은 제 본래 직업상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투자에는 두 가지 이제 종류가 있어요. Active Investing 그리고 Passive Investing. 이게 이제 투자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분류법인데 쉽게 말해서 Active Investing이라고 하면 이 투자 대상, 한마디로 주식 개별 종목을 직접 선택해서 펀드 매니저가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거. 그래서 이 스톡 피킹이라는 걸 하는 거고, Passive Investing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한마디로 이 시장을 최대한 replicate 해서 시장과 동일하게 시장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장을 따라가는 스톡 피킹 따위는 필요 없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제 개인에게 있어서 이 액티브 인베스팅보다는 패시브 인베스팅을 추천합니다. 이게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게 위대하거든요. 이게 알파고 보고 결국에는 베타가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주위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너 너무 시니컬한 거 아니냐. 아니 너 원래 직업이 알파 크리에이션인데 왜 자꾸 이 패시브 펀드를 찬양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지만 결과만 알고 있는 투자업계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 알파와 베타의 대결에서 베타가 왜 이기는지, 그리고 이기는 게 맞는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기본적인 용어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하면 시장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라고 하면은 이 시장을 초과하는, 시장 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 현재 기준으로 $105 billion, 지금은 1,050억 달러밖에 없어서 안타깝게도 현재 전 세계 빌리어네어 순위 지금 9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2, 3위였는데 워렌 버핏.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세라서 이 랭킹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그래도 이 투자 업계, 이 펀드 매니저 출신은 한 명밖에 없어. 워렌 버핏밖에 없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위대하다. 그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들 다 제치고,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건, 결국 이제 주식 부호들이 많은데, 이런 public wealth 말고, private wealth 같은 경우는 사실 집계가 어렵죠. 이제 이 리스트에 포함이 안 된 숨은 부자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 진짜 부자들은 자산 공개 이런 거 싫어해. 이들도 이게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거지. 원래 꼭 이렇게 애매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자, 아무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06년도, 벌써 15년 전인데요. Berkshire Hathaway Annual Meeting. 이 워렌 버핏님과 찰리 멍거님께서 리드하는 주주총회. 이거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물론 다른 기업 주주총회도 중요하지만 Berkshire Hathaway 주총은 투자업계에서 약간 연례 행사 같은, 전 세계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다 보는,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할까 이번에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주주든 아니든 이제 전 세계 모든 키피플들이 온갖 군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주식계의 연말 콘서트 같은 거예요. 약간 파이낸스 록 콘서트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이제 워렌 버핏님이 무슨 말을 하나 경청하고 있는데, 그때 헤지펀드 이야기가 나와요. 참고로 이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펀드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제가 이거는 개념 설명도 여기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버핏님이 말씀하시길 이 헤지펀드들은 운용 수수료 그리고 성과 수수료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비싸기만 하고 기본적인 수익률 보상도 안 되는, 한마디로 이 가성비 최악인 투자다. 내가 헤지펀드 수익률 쉽게 이길 수 있는 투자 비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장담하는데 내 말대로 이렇게만 투자하면 헤지펀드 이길 수 있어. 내기해. 해서 고른 게 뭐냐? 바로 S&P 500 Index Fund. It's Vanguard S&P 500 Admiral Fund라고, 이제 뱅가드에서 나온 이 세상 심플한 인덱스 펀드. 그리고 정말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건 돈이, 이 판 돈이 $1 million. 저 같은 노비들은 큰맘 먹고 돈 내기해서 미슐랭 저녁 속이 이 정도인데, 워렌 버핏님은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이 $1 million 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업계에서 말이 많죠. 헤지펀드 따위 간단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펀드가 일개 S&P 500 그냥 지수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시장만 따라가도
헤지펀드 이길 수 있다. 내가 100만 불 건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자존심이 매우 상합니다. 많이 상해요. 이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투자 세계에서의 헤지펀드들의 이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엘리트한 서클이에요. 투자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종류의 여러 전략의 펀드나 투자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가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것도 가장 높고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금융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가 모인 데가 헤지펀드인데 당연히 이들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워렌 버핏이 니들 아무것도 아니다. 뭘 하는 게 있다고 수수료만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주제에 시장만 따라가도 니들보단 잘해 라고 하니까 아주 다들 이 자존심 스크래치죠. 그래서 그들 중 한 명인 Ted Seides라는 사람이 이 내기를 해보겠다고 워렌 버핏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뭔 소리냐. 당신 틀린 거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정말 헤지펀드 수익률하고 워렌 버핏 당신이 고른 그 인덱스 펀드하고 수익률 내기해보자. 이 Ted Seides라는 사람은 당시에 Protege Partners라는 이 펀드를 운용하던 펀드 출신이고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예일 엔다우먼트에서 투자를 처음 배웠던 사람이에요. 예일 엔다우먼트는 이제 예일 대학교 이 기금을 말하는 건데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제 미국 사립대학들 특히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커서 예일이 한화로 한 45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프로페셔널리 운용하는 이제 투자 인력들이 있는데 웬만한 액티브 펀드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자, 이렇게 테드 사이드스가 이제 벳을 시작을 해요. 사실 워렌 버핏도 내기를 해보자는 말을 꺼내긴 했지만 설마 그걸 또 진짜 누가 할지는 몰랐겠지. 그래서 이들은 2008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년짜리 내기를 합니다. 이제 각자 자신이 선택한 인베스트먼트 비에이컬을 골라서 10년 후에 수익률로 누가 이기나. 일단 워렌 버핏이 골랐던 건 Vanguard S&P 500 Admiral Fund, VFIAX, 그리고 Ted Seides는 Fund of Funds를 골랐는데 말 그대로 이 펀드의 펀드거든요. 여러 헤지 펀드로 구성된 펀드고 이 Fund of Funds를 또 5개를 골라요. 그리고 그 5개의 Fund of Funds의 평균을 가져간다. 이걸로 내기를 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수많은 헤지 펀드들의 평균에 다시 또 평균을 수익률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심플하게 워렌 버핏하고 헤지 펀드 매니저의 대결이 아니라 결국에는 액티브 펀드 그리고 패시브 펀드의 대결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테드 사이드스는 본인이 헤지 펀드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헤지 펀드가 마켓 수익률보다 못할 리는 없다. 액티브 펀드가 어떻게 패시브 펀드한테 지냐라는 관점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워렌 버핏 본인도 액티브 인베스터이죠. 본인이 액티브 인베스팅에 어떻게 보면 이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패시브 펀드가 이길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이 헤지 펀드도 이긴다는 이 마법의 펀드, 이 인덱스 펀드의 이제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것도 완전 코미디인데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는 존 보글.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뱅가드의 창립자예요. 피델리티, 뱅가드, 슈왑,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죠. 이들이 지금에서야 각종 다양한 인덱스 펀드들을 이제 펌핑아웃 하다시피 하지만 이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도입해서 상품화 시켰던 게 존 보글이었고 그래서 이 시초를 보면 뱅가드에서 1976년도에 만든 인덱스 펀드가 가장 첫 인덱스 펀드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알아두면 쓸데는 없지만 재밌는 상식 하나. 뱅가드라는 사명은요, 옛날 이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영국 해군 군함 이름이었어요. 역사적 사건에 이 배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은 건데, 그게 또 이제 펀드명이 되었고. 자, 그런데 이 인덱스 펀드 이게 요즘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펀드라는 개념 자체를 뒤엎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이제 카운터인투이티브한 상품인데,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펀드라는 건 이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특정 투자 대상을 선별한 이 종합 세트 같은 건데 인덱스 펀드라는 건 시장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종목 선별이라는 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런 걸 생각해냈다는 거 자체가 천재 같기도 하고 약간 막 또라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존 보글이 어디서 영감을 받았느냐 이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 자체를 영감을 받았던 건 폴 새뮤엘슨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하죠. 미국에서 경제 경영학 공부한 사람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경제학 원론 교과서는 이 펄 새뮤엘슨에서 시작해서 펄 새뮤엘슨으로 끝난다는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아무튼 이 경제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Most portfolio managers should go out of business. They should take up plumbing or teach Greek.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다 잘려버려야 한다. 가서 어디 변기통이나 뚫던가 아니면은 어디서 뭐 그리스어나 가르쳐라. 근데 그리스어를 누가 배워요? 한마디로 투자에 손 떼고 그냥 집에서 놀기나 하라는 거지. 이게 왜냐면 펄 새뮤엘슨이 보기에는 이 헤지펀드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이들은 이제 온갖 명목으로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 뭐 운용 수수료, 성과 보수 이제 이런 수수료들을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이 net profit은 시장 수익률만도 못하다 이건데요. 당연히 이제 이에 대한 반대 논리도 있죠. 아니 그거는 네가 하필 그냥 병신 같은 펀드들만 골랐으니까 그렇지. 정말 잘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이거 수수료가 아무리 높아도 이거 다 제외해도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걔들이 괜히 몸값이 높은 게 아니다. 스톡 피킹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헤지펀드들이 주장하는 절대 수익 그거 가능하다. 아무튼 이 펄 새뮤엘슨은 제발 누가 좀 이 인덱스 펀드라는 것 좀 만들어 봐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장만 따라가면 돼. 그리고 이걸 보고 존 보글은 와 이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펀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펀드의 구성이요. 원래는 이게 미친 듯이 분석을 하고 고민하고 뭐 계산하고 해서 이게 종목 선정을 하는 게 맞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증시에 있는 주식 다 사. S&P 500 지수면은 이 미국 증시를 구성하는 시총 기준으로 톱 500 대기업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요즘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본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이 순으로 이제 500개 주식을 다 사는 거예요. 시총에 비례한 비중으로 애플을 가장 많이 사고 뭐 엑소모빌은 그것보다 좀 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해. 미국 증시가 오르면 내 펀드도 오르고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내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고 존 보글 생각에는 이걸 만들어 놓고 와 이거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나 정말 천재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초 인덱스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아무나 살 수 있어요. 심지어 헤지펀드는 아무나 살 수도 없어.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거 받아주지도 않고 대부분 기관이거나 이제 개인이라도 high net worth individuals라고 해서 정말 막 밀리언 단위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받죠.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아무나 살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만큼만 살 수도 있어요. 뭐 한 100%치만 사도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찾아가서 피칭을 합니다.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죠. 펀드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 좀 봐, 여러분. 내가 엄청난 걸 만들어냈어. 이게 뭐냐면 그냥 시장만 그대로 따라가는 펀드야. 투자할래? 투자자들의 반응은요. 너 미쳤어? 그럼 왜 사 이거를? 반응이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뭐 여차저차해서 모은 자금이 겨우 $11 million, $10,000,000 겨우 웃도는 수준으로 초라하게 이 새로운 펀드를 론칭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규모냐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오늘날 패시브 ETF 시장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9조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뱅가드 인덱스 펀드의 오늘날의 AUM은 270 billion, 2,700억 달러, 그리고 뱅가드 토탈 인덱스 펀드 이거 VTSAX 이거는 지금 2021년 10월 기준 약 AUM 280 billion.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뱅가드 내부적으로도 이거 망했다. 이 펀드 그냥 죽이자 라고 했지만 존 보글은 신념대로 밀고 나갑니다. 아니야, 이거 일단 이거라도 좀 해보자. 이거 좀 미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초라하지만 이렇게 $11 million으로 업계 최초 인덱스 펀드가 탄생을 하지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티가 너무 많이 생겨요. 이 시장에 출시가 되자마자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때 당시 유행하던 포스터예요. Help stamp out index funds. Index funds are un-American. 인덱스 펀드는 un-American 하다. 인덱스 펀드 따위는 이 미국의 founding principles에 어긋나는 이 나쁜 거다. 아니 뭐 이런 해로운 게 다 있나. 자고로 미국을 지탱하는 건 work hard, American dream, try to excel, try not to be average. 평균이 되지 말자. 열심히 살아서 아메리칸 드림 이런 건데 근데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사실 by definition 이 평균을 지향하는 투자잖아요. 이 인덱스 펀드라는 거의 존재 의의가 시장 평균이 최고다. 우리 모두
평균이 되자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엄청난 비판과 외면과 공격, 조롱 등등 냉소적인 반응을 겪어야 했던 인덱스 펀드인데, 이게 론칭 이후 한 10년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한 0.4% 그렇게 꾸준히 시장에서 멸시받다가, 근데 이거는 좀 제 생각이지만 애초에 그때 당시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가 없는 게 7, 80년대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주식시장은 별거 없고, 사실 그때는 이 bond 마켓이 날아다니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점차 관심을 받게 된 거는 90년대 들어서부터인데, 90년대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픽업하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덱스 펀드의 거의 제로 수준인 굉장히 낮은 운용 수수료가 대중적으로 팔리게 됩니다. 자, 일단 비용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active funds, 이 actively managed funds라는 거는 펀드들을 액티브하게 매니지하는, 이 스톡 피킹을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수익률에서 차감이 되는. 왜냐면 펀드 운용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잘 해보면, 이 수수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펀드 매니저 이제 월급 줘야지, 걔네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월급 줘야지, 이제 스톡 피킹을 해야 되니까 업계 컨퍼런스 다 찾아가야지, 이런 거 막 1인당 몇백만 원 하거든요, 참가만 하려면. 비행기 비행기 호텔값, 이게 어디 한번 가면은 1,000만 원은 아주 우습게 깨지는. 투자 기업 경영진 만나러 가야지, CEO, CFO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고, 블룸버그 사용료 내야지, 셀사이드 애널들 돈 줘야지, 기업 실사도 나가서 이제 탐방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다 전부 비용이에요.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다 쌓여서 펀드 수수료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인덱스 펀드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죠. 그냥 시장 조종하는 건데 할 일이 없으니까 피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하는 거라고는 분기에 한 번씩 리밸런싱 좀 해주는 정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평균적으로 액티브 펀드에 $10,000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연간 비용은 평균 100불 정도 돼요. 이게 1%라고 보면은, 사실 1%나 그 이하지만.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헤지펀드들 투자를 하면, 일단 10,000불은 투자 가능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1밀리언은 돼야 개인 투자자가 낄 수라도 있지만, 아무튼 비교를 위해서 이제 10,000불 기준으로 10,000불을 헤지펀드에 넣었다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용 수수료가 베이스 피라고 해서 한 200불이 나가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다면 그 수익이 20%를 성과보수라는 명목으로 또 가져가요. 그럼 만약 그 해 수익이 20% 났다고 치면은 10,000불에 20%니까 한 2,000불 수익이 났는데, 그에 대한 20%를 가져가니까 400불을 또 이제 헤지펀드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총 비용은 이제 600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뱅가드 인덱스 펀드에 10,000불을 투자했다? 그럼 한 4불? 수수료가? 운이다 혹은 실력이다,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난제 같은 거,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2008년은 일단 망했구나.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알파를 낼 수 있는 실력자들이다.